마켓 쇼쇼쇼 1부 마지막 코너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챙겨봐야 할 다양한 정보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장을 볼 때 수급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시장에 얼마나 많은 유동성이 있느냐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체크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시장의 유동성을 바라볼 수 있는 지표가 있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했던 한 가지의 자료를 통해서 시장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자료 보시겠습니다. M2에 관한 그런 추이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한국은행 측에서 12월 달 M2, 그러니까 광의 통화 자금이 또 한 번 상승했다라고 그렇게 결과치를 내놓았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2라고 하는 이 시중에 풀려 있는 많은 돈들이요. 어떤 시점 이후로는 계속되는 상승률을 나타냈다라는 게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의 대기 자금이 20조 원에 육박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M2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자산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현금도 있지만 예금과 같은 그런 종류의 자산도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의 재기 자금이요. 20조 원이 육박을 했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40조 원이나 뛰어오른 수치다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뜯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하나 분류를 하면서 살펴보자면요. 수시 입출금에 관한 저축성 예금은 18.6조 원이 증가를 했고요. 기타 통화성 상품은 5.7%, 그리고 정기 예적금은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만큼 많은 자산들이 이 시장에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부 자산군들이 우리 금융자산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요. 이 수시 입출식에 관한 저축성 예금은 기업 자금 유입과 투자 대기 자금이 증가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통화성 상품 같은 경우에도 수출 거래 대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외화 예수금이 증가를 하면서 이 부분 역시도 긍정적으로 최근에는 유동성이 확보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 예적금은 줄었는데요. 여기서 기타 통화성 상품이 늘어난 부분들은 우리 국내 기업들이 수출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환율적인 영향력도 받아갔기 때문에요. 이에 관련한 유동성이 풍부해졌다라고 우리 시장에서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M2, 그러니까 통화 자금에 관해서 얼마나 유동성이 풍부하느냐는 증시와의 상관관계도 있기 때문에 관련한 논문도 사실은 우리가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에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최근에는 늘어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일평균 거래 대금이요. 지난 12월 그리고 6월 달, 7월 달 대비해서도 계속되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증시가 한참 안 좋았을 때 사실상 거래 대금 자체가 급감을 했었거든요. 10월 달 기억이 나실 겁니다. 15조 7,886억 원이라는 적은 거래 대금을 일평균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은 없었고요. 그에 따라서 증시 자체의 탄력도도 없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12월이 지나가면서 1월 효과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1월 달이 지나고 그리고 2월 달이 되면서요. 우리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 대금은 20조 2,300억 원까지 현재는 늘어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어제까지의 집계거든요. 하지만 오늘 시장까지 바라보자면 시장의 유동성들은 풍부하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유동성 상승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유심히 바라보는 기관 쪽의 자금들에 관해서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을 좀 유동성 있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표가 될 것 같기 때문에요. 오늘 또 수급적으로 여러분들 시장 판단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암호화폐 관련한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장중에 속보 하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요.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에 관한 법인 투자의 길을 열었다라는 속보였습니다. 우리 장이 시작이 되면서 오전 중에 났던 하나의 속보였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한번 주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법인 가상자산 로드맵이 발표가 됐고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점진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국내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투자를 법인 계좌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조금 자세히 뜯어봤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어떤 발표들을 했었는지 저랑 같이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일단 그 대상을 조금 좁혀보자면은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간 기부금
기부금으로 가상자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부금으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시켜서요. 충분히 운영에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받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현금으로 전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이 조금 개정이 되면서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현금으로 다시 전환을 해서 운영에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기관 투자자, 일부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 계좌를 통해서 투자의 포트폴리오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포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아마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보고요. 한 가지 예로 그동안 경찰이나 검찰 측에서요. 가상자산을 압수한 부분들조차도 현금화시키기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가 허용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가상자산의 법인 계좌 허용 그리고 그간에 불편했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요.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할 겁니다. 그간 글로벌 증시 그리고 글로벌 시장 동향 대비해서도 조금 규제 중심의 그런 가상자산 법안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다양했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에서 좋은 결정을 했다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 발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근거 자료를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글로벌 국내 기업들이 얼마나 가상자산을 법인 계좌로 포함을 시켰냐를 나타내는 그런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기업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테슬라 역시도 비트코인을 현재 보유 중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코인베이스도 너무나 유명하죠.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인데요. 이 코인베이스 역시도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포함시키면서요. 포트폴리오에 확보를 해놨고요. 최근 4분기 동안 비트코인 보유량이요. 기업들 대비해서 무려 62%나 증가했다라는 그런 결과치까지도 시장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글로벌 대기업들은요. 이미 가상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 있고요. 그 수량은요. 작년 4분기에 이미 62%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서야 가상자산 법인 계좌가 허용되는 절차, 그 로드맵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 발 늦은 전략일 수도 있겠다라는 시장의 분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또 시장에 관한 흐름들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방금 전에도 외신을 다양히 살펴보고 왔는데요. 사우스코리아의 이러한 법인 계좌 허용에 관해서도 다양한 외신에서는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시장 바라볼 수 있는 이벤트인 것 같아서요. 오늘 자세히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셔야겠죠.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흐름 연출되고 있는지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뉴욕 증시 동안에는요. 1%가량의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하나 기준으로는 1억 4천만 원을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그간 2,600달러 선 하회에 관해서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았는데요. 현재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0.3% 하락하지만 가격적인 부분들은 400만 원 선을 다시금 도달해 주려는 움직임들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플코인 같은 경우에도 24시간 기준으로는 2.5%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솔라나 코인도 오늘 0.25%의 상승을 나타내는데요. 리플과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ETF 승인 기대감들이 시장에 나와줬고요. 최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쪽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고 파월 연준 의장이 스테이블코인을 조금 더 육성하기 위한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요. 테더코인 쪽에 관한 시가 총액의 증감 여부들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코인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지코인도 보실 텐데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0.3% 그리고 24시간 기준으로는 3.9% 상승을 했고요. 도지코인 관련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엑스웨이 도지코인을 결제 시스템으로 도입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희망론들이 시장에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381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론코인도 보겠습니다. 트론 같은 경우에는 현재 1.3% 24시간 기준으로 상승률을 나타내면서요. 전반적인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해졌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60% 이상을 나타내면서 아직까지 비트코인 쪽에 관한 다양한 수급들이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